네, 안녕하세요. 2024년 경기 물리 합격자 이수연입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이런 합격수기 영상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것을 촬영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새롭네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영상 하나 보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넘어가면서 보거나 좀 띄엄띄엄 키워드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차는 생략하고 1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사실 제대로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바빴고, 그래서 오늘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는 일단 제 성적,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정승현 선생님을 추천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성적입니다. 제 성적은 여기 보시면 교육학이 4점, 물리가 9점, 과교론이 12점이 깎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점수가 안 나온 편이었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 물리 9점에서 제가 정말로 몰라서 못 푼 거는 한 4점에서 5점 정도고 나머지는 실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리에 대한 저의 지식 수준이나 이해가 올라갔으니까 촬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촬영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과교론이 좀 많이 깎여서 아마 과교론은 제 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교육학, 과교론, 물리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학은 권지수 선생님 연간 패키지를 수강을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1년 다 직강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10월 이후로 라이브로 변경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월에서 2월은 큰 뼈대를 암기했습니다. 아마 권지수 선생님 수업을 듣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 띵킹맵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 2월에 이 띵킹맵 그 자체를 다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도 그 9개의 띵킹맵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했었고요. 이때 단권화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옆에 보면 써놨지만 추천과 비추천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교육학을 암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띵킹맵 자체를 암기하는 것이. 근데 이 단권화를 시작하는 건 특히나 초수 선생님들이면 더 추천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게, 저도 이 당시에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때 시간만 많이 들고 결국엔 뒤에 가서 그 자료를 다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기보단 그 시간에 개념을 한 번 더 보시고 이해하고 이런 띵킹맵, 틀을 암기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엔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암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5월 이후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지만 물리 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업 이후에 복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 보시면 나올 텐데 5월 이후로 저의 물리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져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물리가 좀 더 중요하니까 교육학 복습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에서 느꼈던 것은 전공이 뒤로 갈수록 배울 게 너무 많아지고 문제풀이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체크 포인트에 써놨듯이 초반에 조금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두면 후반에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교육론입니다. 과학교육론은 제가 김은경 선생님 연간 패키지를 역시나 수강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 직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때 당시에 수업이 정승현 선생님 수업과 시간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인강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월에서 8월까지 했던 기출해설 인강을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9월 이후에는 인강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저의 물리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교육학이랑 과교론을 살짝 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여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과학교육론이 그 모의고사 시즌에 봤던 정승현 선생님 모의고사는 거의 다 맞았었고
김은경 선생님 모의고사도 많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많이 까여서 과교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물리입니다. 물리 마찬가지로 이제 정승현 선생님 연간 패키지를 수강을 했고, 이것은 1년 내내 제가 직강으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리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월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월에서 2월은 일반 물리 강의랑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 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저 사람 원래 좀 물리를 잘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1월 첫 수업이 생각날 정도로 물리를 제대로 잘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첫 수업을 듣고 다음 시간 전까지 챕터 1 문제를 한번 내가 다 풀어보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때 당시에 21문제였나? 그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봤습니다. 근데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다 풀지도 못하고 틀리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올해 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기출 문제를 시작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뒤에 있다 시간표를 보시면 복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알고 푸는 건지 외워서 푸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개념들을 적용해보기 위해 새로운 문제들이 필요했고 저는 그것을 기출 문제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출 문제는 그냥 조금만 이해되었다고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하고 복습을 하고 미니 테스트도 보고 그 이후에 내가 완벽하게 이해되었다고 생각할 때 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따 또 뒤에 나오겠지만 8월 이후엔 정말 이제 너무 바빠져서 저는 이 기출을 다시 볼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진도에 맞춰서 조금 풀어보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에는 고전역학 강의를 들으면서 1, 2월에 한 모든 내용을 복습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복습이란 개념,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모두 다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전자기학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고전역학 복습, 제가 말하는 복습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거 3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5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스케줄이 엄청나졌죠. 이때부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학 5월 이후로 복습을 포기한 이유가 물리의 시간을 많이 써야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까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래층에 내려가서 임용자습실에서 그날 했던 수업을 다 복습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5월부터는 너무 이렇게 일정이 좀 빡세지니까 힘들어서 그냥 집을 가서 복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습을 했냐면 일단 열통계 강의 나가면 당연히 일단 이 수업 복습, 제가 말하는 복습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3개 다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아무래도 일반 물리를 2달에 거쳐서 배우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2주 동안 복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고전역학, 넷째 주에는 전자기학. 이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뭔가 고전역학, 전자기학이 문제수가 조금 적었어서 이렇게 했을 때 딱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인데요. 6월에는 양자역학 강의를 들으면서 당연히 열통계 복습을 하고 이때 6월에는 저희 학원에서 이벤트가 하나 있죠. 6월 전체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씩을 풀고 이 시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 일반 물리, 고전역학, 전자기학, 열통계, 그 다음에 6월에 배우고 있는 양자역학까지 모든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제수가 상당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다 태블릿의 문제를 풀고 쉬는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전부 다 이 문제를 푸는 데만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6월 모고를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이죠. 7월에는 파동과학이랑 현대물리 강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열통계, 양자역학 복습, 내용 문제, 기출 다 복습을 하면서 제가 이때는 6월에 이제 이 문제를 다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복습보다는 교과서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과서 분석은 사실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저희 스터디 같이 했던 선생님들 중에 2차 대비랑 과교론 대비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었고 저희 다 동의를 해서
이것은 여기 8월 첫째 주까지 했다고 써 있는데 저희가 한 5주에서 6주 안에 이것을 끝내자 하고 이때 교과서 분석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에는 개념 강의가 끝나고 기출동형 강의가 시작되죠. 문제풀이 강의.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전달에 했던 파동광학, 현대물리 또 이 복습 다 하고 이때부터 저희 스터디는 온라인 스터디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의 스터디원들이랑 함께 우리가 이제 개념 강의가 끝났는데 이 1월에서 7월까지의 복습을 놓치지 않고 하려면 우리끼리 스터디를 더 하나 하자 해서 했던 게 이 1월에서 7월까지 봤던 모든 미니 테스트와 월간 테스트 이 문제들을 저희가 분량을 4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매주 그 분량 안에서 랜덤하게 문제를 뽑아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한 문제당 7분을 잡고 70분의 10문제 풀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10월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실전 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 개념 복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8월에 문제 복습만 했던 이유가 저는 시험 전에 어떻게든 내가 개념 복습 전체를 한 번 더 돌리고 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9월에 잡고 이때 전체 개념 복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온라인 스터디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이때는 기출동형 문제들의 분량을 나누어서 6주간 랜덤으로 출제를 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념 복습이랑 전체 문제 복습을 또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복습에 엄청 초점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서 11월은 모의고사 시즌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9월에 전체 개념 복습을 했으니까 이제 시험 전까지 이제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프닝만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재에 있는 문제랑 기출문제까지 오프닝을 다 해보고 잘 안 풀렸던 문제들만 다시 풀어봤습니다. 이 10월에서 11월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이자 단권화인데 이때 모든 노트를 다 풀면서 오답 노트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오답 노트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고 이때 암기할 것, 오답 노트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그때 당시에 A4 용지 20장 양면으로 엄청 제가 작게 썼는데 사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 PPT에 포함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날 딱 이것만 가져가서 딱 그 내용들만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물리를 월별로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말씀드렸고 이제는 제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지금 보시면 크게 세 층이 있죠. 이게 오전, 이게 오후, 이게 저녁에서 밤 정도고 제가 시간은 일일이 자세히 적진 않았습니다. 일단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이때 직강을 들을 때 기준으로 했는데 오전에 교육학 직강을 듣고 오후에는 이 교육학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4월까지만 해당되는 얘기고 5월 이후로는 여기 다 물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물리 복습을 하거나 물리 기출을 풀었는데 여기 물리 기출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금요일날 미니 테스트를 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기출은 미니 테스트 이후에 도전을 한다 했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보고 여기에 복습하고 월요일날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제 선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스터디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보시면 저희는 수요일 날 오전에 스터디를 했어요. 그 이유는 수요일, 금요일 배운 내용을 주말이랑 월요일, 화요일을 이용해서 충분히 복습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자 해서 수요일로 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수업 시간, 그 다음에는 물리 복습.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최대한 그날 배운 것을 다 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이때 수업한 내용을 저녁에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날 오전에 똑같은 내용을 또 복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복습이란 수업 때 한 모든 내용이나 문제 다 다시 풀어보고 다 다시 익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아서는 제가 좀 못했던 걸 했어요. 예를 들면 교육학이나 과교론 중에 내가 이번 주에 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이 수업을 또 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금요일에는 미니 테스트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오전에는 미니 테스트 대비를 했는데
이때는 개념 같은 경우는 다시 복습을 안 했고 문제들만 한번 다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미니 테스트 보고 또 복습. 그 다음에 다음날 오전에 또 복습하고 여기 과교로는 제가 인강 듣는 걸 정말 안 좋아해서 아마 이때 당시에 인강이 4시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오후에서 밤까지 거의 다 이 과교론에다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민기적 되면서 듣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휴직. 여기서 이제 혼자 쉬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좀 놀기도 하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저녁에 또 물리 복습. 그러니까 제 시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진짜 물리 복습에 좀 약간 진심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습을 진짜 너무 많이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목표는 뭐였냐면 이 미니 테스트 전에 무조건 내가 그 문제를 3번 이상 풀어보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4번을 잡고 했었습니다. 후반에 갈수록 이 복습량이 말도 안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알아서를 빼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업 복습하고 좀 쉬다가 다시 이 복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터디인데요. 스터디는 저는 1년 동안 계속 같은 스터디 원분들이랑 쭉 갔고 이 시간은 그냥 제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쓴 거예요. 뒤로 갈수록 저는 특히나 좀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서 이런 좀 강제적인 스터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늘려가면서 했고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일단 1월에서 7월까지 그러니까 개념 강의를 하는 동안은 진도 나간 부분에서 각자 문제를 선별해서 랜덤으로 한 명씩 나가서 문제 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개념이나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 선별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화요일에 문제 선별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배운 내용 그리고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만할까,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떻게 좀 더 중요할까 이런 문제들을 각자 뽑아와서 그 문제들로 한 명씩 랜덤으로 나가서 풀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이후에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나가서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하지 않고 온라인 테스트 채점을 했습니다. 저희는 수요일날 스터디니까 온라인 테스트를 화요일 밤에 9시나 10시쯤에 보고 그 다음날 오전 스터디 때 바로 채점을 하고 오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테스트 채점하고 각자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를 물어보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나가서 문제 풀기를 없앤 이유는 좀 전에 말했듯이 시간이 많이 드는 거랑 여기 괄호에 있듯이 개념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각자 복습 범위나 속도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난 여기를 몰랐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는 문제를 개인 진도에 맞게 가져와서 서로 모르는 이 문제들을 가져와서 풀어보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스터디는 정말 모든 스터디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서로 아는 내용들을 활발하게 공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저희 1차 스터디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이 1년을 내가 잘 버티고 이렇게까지 성적이 오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스터디원들이 정말 모두 함께 힘을 내서 열심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스터디 참여하실 때 진짜 약간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단 동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할 때 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승현 선생님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1월에 처음에 그 6시간을 걸리면서 문제를 풀고 너무 불안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 1월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이면 내가 진짜 1년 뒤에 성적을 엄청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엄청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엄청 열심히 공부하면 언제든지 이 임용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합격을 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성적이 엄청 높지도 않았고 물리를 잘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초수 같은 재수라고 말을 많이 하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1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익혔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정승현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짧잖아요. 일주일에 총 8시간이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때 이어지는 게 초수생도 들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초수생은 저도 정말 교육학이나 과교론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 수업 시간 자체가 짧고 혼자서 좀 하면 되다 보니까 뭔가 되게 효율적으로 내가 다른 과목들까지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수생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오프닝, 제가 지금 여기 엄지척을 해놨는데 저는 이 오프닝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봤을 때 그냥 펜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가 어디 파트고 어떤 거를 물어보려고 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프닝 때문에 특히 좋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걸 듣고 있는 선생님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정승현 선생님 모의고사가 문제가 좋다고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 이번에 전공 A를 볼 때 저는 그냥 너무 익숙했어요. 그냥 내가 항상 보던 모의고사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때문에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비 선생님들께 정말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뻔한 말이지만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과 생활 패턴을 찾자. 너무 진짜 뻔한 말인데 이 말을 너무 해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편도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통학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학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루에 총 3시간을 제가 대중교통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제 주변 친구나 선생님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냐, 그 시간을 차라리 집에서 인강을 들으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알았어요. 저는 인강을 들으면 정말 집중을 못하고 직강을 들을 때는 진짜 그 누구보다 내가 집중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3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저는 학원에 오는 게 저한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혹시 선생님들께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게 진짜 뭘까를 고민해 보시고 그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니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미니 테스트가 정말 좋은 도구였습니다. 특히 저는 문제를 틀리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좀 욕심이 있었어요. 문제를 다 맞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복습이 미니 테스트 전에 최소 3번 이상 풀기였잖아요. 이 시험에서 다 맞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저랑 비슷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미니 테스트를 기준으로 두고 복습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맞겠다고 막 시험 직전에 빨리 뭐 보고 답을 외우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때 풀기 위해서 그 전에 얼만큼 복습을 해야 될지 자신에게 맞게 고민해 보시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물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자. 전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도 많고 배점도 높고. 그래서 이건 너무 뻔한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암기를 미루지 말자인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리를 배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하는 공식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나중에 외우자가 아니라 수업 때 배웠으면 그날 내가 무조건 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최대한 그날 안에 다 외웠거든요. 근데 이걸 미루면 나중에 암기할 게 정말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도 암기를 미루지 마시고 그날그날 다 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무 힘들 때는 쉬어가자. 이것도 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 앞에 스케줄이나 뭐 월별로, 시간표별로 하면 이 사람이 쉰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도 정말 너무 힘든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많진 않았지만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쉬어가는 게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끝났는데 2025년 예비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제가 방금 앞에서 이 하고 싶었던 말들에 이제 저의 진심이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